가방에 갇혔던 아이는 떠났다.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거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. 지난 1일에 저녁에 119에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.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. 네. 어떤 여성의 전화였는데요. 예. 다름 아닌 의붓 엄마였습니다.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. 아, 예. 그 당시에 가방에 갇혀져 있었는데 응급차로 구급차로 그 병원에 옮겼을 때는 벌써 의식을 잃었고요. 예, 예.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결국 어제 오전 6시 반쯤 숨졌습니다. 아, 네. 이 처음에는 아이가 숨진 것에 대해서 이 여성 뭐라고 했냐 하면 아이가 놀다가 여행 가방에 스스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. 경찰 조사 결과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. 아,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 여성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게 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뭐였는지도 참 대단한 의붓엄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게요. 게임기를 고장냈다는데 안 고장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그 이유로요. 그 이유로 아이를 저렇게 7시간 동안이나 아주 작은 캐리어에 방치했습니다. 가뒀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요, 이제 아까 전에 사망 시간을 오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후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겠고요. 일단은 훈육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9살이나 되는 아이를 가방에 가둔다는 게 저로서는 참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 가방 크기도 좀 중간에 바꿔가면서 가뒀다 이런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? 그렇습니다. 처음에 이제 가뒀을 때는 좀 대형 가방이었습니다. 예. 대형 캐리어라고 할 수 있죠. 예. 그런데 이 여성이 더 놀라운 것은 아이를 그렇게 가둬두고 외출을 갔다 온 겁니다. 3시간 동안 집을 나가서 외출을 갔다 옵니다. 3시간이요? 네. 네.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어땠겠습니까? 용변을 넣었던 겁니다. 예. 그 가방 사이로 용변이 흘러나오자 더 작은 가방, 그러니까 중형 캐리어 정도에 다시 옮겨서 방치를 합니다. 가둬둡니다. 그것이 벌써 4시간이 지났죠. 예, 예. 그 사이 아이는 문조차 열리지 않는 캐리어에서 저렇게 의식조차 잃고 만 사건입니다. 네. 네. 근데 어제 이 계모가 결국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숨을 거뒀잖아요. 그러면 이 적용하는 혐의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. 처음에는요, 아동처벌법 법률 위반 혐의로 준상해 혐의, 그러니까 상당한 상해를 입혔다. 네네. 이 혐의로다가 그 구속이 됐어요. 예, 예. 네.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발부가 됐습니다. 네네.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는 그 혐의가 바뀌어가지고 네. 그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. 예, 예. 네. 현재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그 경찰이 혐의를 변경을 해서 좀 더 형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그 형량이 더 높아져야 된다. 살인죄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. 그러게요. 이러한 그 의견도 나옵니다. 네. 근데 일단 살인죄 적용은 경찰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. 검토를 했습니다. 예.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,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인한 네. 그 결과를 예견하고도 범죄를 계속해서 살인에 이르게 한 혐의를 그 고려를 했습니다. 예, 예. 하지만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예. 첫 번째로는요, 이 여성이 그 캐리어 문을 본인 손으로 직접 열어줬다는 부분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9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다는 부분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숨지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. 네.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검토는 했지만 예. 그 가능성에는 조금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보니까 아이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면 좀 막았을 수 있었던 그 기회도 있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어린이날 이 아이가 머리를 또 다친 일이 있었다면서요? 그때 신고도 들어왔었다는데 막지 못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상습적으로 폭행,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5월 5일 어린이날에 네. 그 병원 응급실에 다시 한 차례 들렀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. 네네. 당시에 머리가 찢어져서 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머리가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그 상처와 뭐 이런 자국이 있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병원 측 의료진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했고요. 예. 이 사회복지사는 저렇게 보니까 자신도 이상한 겁니다. 그래서
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예, 예. 만약에 그 당시에 경찰과 아동복지기관에서 좀 더 수사와 어떤 케어가 있었다면 저 9살 된 아이가 저렇게 죽음으로 물리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.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계모고 의붓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친아버지는 있었다는 건데 이 사건 현장에는 없었던 건가요? 이 사건, 그러니까 지난 1일 예, 그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그런데 아주 이 부분이 이제부터는 수사 핵심입니다. 아, 예, 뭐냐 하면요. 5월 5일 날 그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? 머리가 찢어져서. 예. 그런데 이 아버지도 동행을 한 겁니다. 아, 네. 그때는요? 예, 그러면 아이가 아팠다. 그다음에 멍이 들어 있었다. 뭐 엄마로부터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다. 이런 걸 다 알았을 겁니다. 네네.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. 네. 현재까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혐의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. 예, 예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엄마에게, 의붓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을 때 이것을 알고도 방임을 했는지 아니면 직접 폭행에 가담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이 피의자 전환도 될 수 있고 예, 예. 그 검찰로 넘겨지고 기소될, 그러니까 재판으로 다시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보니까 학대 행위가 이제 의심이 되면 보통은 그 학대 행위를 한 사람과 아이를 좀 분리하지 않습니까? 네, 먼저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. 보호자와 아이를 왜 분리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 네. 경찰은 일단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그 분리 의사를 보이면 경중을 불문하고 분리를 해요. 그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. 직권 판단을 하려면 그만한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. 아이가 싫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끄집어내요. 보니까 이렇다 할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좀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이게 좀 미흡하다, 현실과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죠. 이게 맞지 않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렇기 때문에 이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네. 2018년 통계를 보면요. 학대 신고로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냥 집으로 되돌려 보내진 아이가 82%가 됩니다. 네. 그리고 또다시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재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으로 돌려진 아이는 69%에 달합니다. 네. 우리가 봤을 때 아동학대 가해자의 77%가 부모고 아동학대 장소의 79%가 집안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네. 아이와 보호자라고 해도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예. 좀 계속된 반복적인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. 예. 하지만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된다. 이러한 지적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. 전문가들 역시 현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는 사건에 제일 필요한 중재는 분리거든요. 근데 분리가 안 되는 이유가 가정보호주의, 가족보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의 초기에 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사건화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국 민간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민간 기관은 강제력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 묵혀 있다가 지금 재차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최 차장. 근데 저는 이 사건이 도무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까 싶은데, 그러면 이 사건의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, 계모, 경찰 조사 때나 영장 심사 받으러 취재진과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? 경찰에서는 있는 그대로 본인이 아주 해를 입지 않는 한에 따라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3시간 일하 그랬다가 7시간 가뒀다고 한 것도 본인의 입에서 나왔고요. 아, 예, 예. 한 것은 계속 보이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, 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모습인데 네. 저렇게 보면요. 저는 저걸 보면서 고유정이 생각이 났습니다. 머리 커튼으로 얼굴을 가렸던 고유정의 모습. 네.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푹 숙여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한 저 모습을 보면서 고유정이 떠올랐는데
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예. 고유정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. 고유정과 닮은 꼴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뭔가요?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. 예. 네,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친부에 대한 수사부터 포함해서 앞으로 수사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? 네, 친아버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, 그러니까 범행 장소, 아이가 캐리어에 담겨 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이 의붓엄마의 친아들과 친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다면 그 학대 정황에서 그 학대 사실에서 이 아들과 딸이 역할을 했는지 혹은 또 다른 뭐 진술이 나올 것인지 예, 예.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여성이 저렇게 가둘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가 될 텐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. 예, 예.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성립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게 되면 이 고의성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예. 때문에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사건 짚어봤습니다. 최석호 차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